오늘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내일의 골칫거리인가라고 제목이 참 기대가 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하네요. 우리 이병돈 대표님께서 오늘 발제해 주십니다. 우리 이병돈 대표님께서는요, 소셜 IP 허브의 현재 대표 이사님이시고요. 지식재산권 컨시어지 서비스 기술 경영사이시며 CBMC 1530의 현재 포럼 팀장님이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나약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사안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내일의 골칫거리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때문에 내일의 골칫거리가 되겠구나 하는 경우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허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특허 진행 과정에서 어떤 그 작업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와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조정 과정을 통해서 특허 등록에 성공했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 업체와 협력 관계로 발전되지 못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좋은 경험들과 이런 좋지 않은 그런 경험들에 작용했던 요소들을 기독 경영 원리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됐을 경우에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좋은 경험들과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기업체에서 특허를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기업체 자체에서는 혼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허법인 또는 특허사무소라는 전문 그룹에 그 특허 출원 과정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특허사무소에서는 담당자가 배정이 돼서 특허 명세서라는 특허 기술문서를 작성을 해요. 근데 그 기술문서 작성한 담당자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특허사무소에 저도 이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제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옆에서 한 담당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조곤조곤 통화를 하다가 점점 언성이 높아집니다. 언성이 높아지다 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특허를 출원을 의뢰한 출원인과 발명의 내용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당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특허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열심히 일을 되게 성공적으로 잘 해왔는데 그 출원인은 특허에 대해서 모르면서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주장이 꺾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설명을 하다가 그쪽에서 알아듣지 못하면은 내 주장이 꺾이는 걸 용납 못해가지고 싸움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기를 팍 내려놓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이지만은 전화기를 팍 내려놔. 그럼 팡 소리가 나죠? 그럼 분위기가 싸하죠. 우리 생각할 때는 좀 대충 하지 뭐라 열정적으로 일하나 생각이 드는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은 A유형 같은 경우는 내 주장이 꺾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B유형이 있는데 B유형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일정을 더디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유형에 속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특허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뭔가 특허 명세서를 작업을 해서 이제 기업체에 보내면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체에서는 특허 담당자가 있어요. 근데 그 특허 담당자가 저희들이 보낸 특허 명세서를 검토를 해서 이런 수정은 이런 사항은 잘못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권리 범위가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나름대로 코멘트를 써서 보내옵니다. 근데 저는 이미 특허를 작업을 한 지 10몇 년이 넘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신규 입사한 거예요. 특허를 잘 모르는데 일반 부서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특허 일을 맡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허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초년생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작업한 게 맞는데 왜 저러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제 작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요구하는 게 많아지더니는 저희들이 처음에 정했던 일정이 더뎌지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일을 맡긴 거고 그쪽에서 만약에 보이콧을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해가 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라고 피동적인 자세로 수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 이제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게 어렵죠. 왜냐면 내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심어서 썼는데 저 사람이 뭔가 또 요청을 하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이 요청한 사항만 제대로 잘 반영을 해줍니다. 웃으면서 반영을 해주죠. 그렇지만은 안에는 상당히 좀 불편한 심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유형이 있어요. 시유형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특허사무소 근무하다가 이제 나와서 저희 회사를 차려서 특허 컨설팅을 이제 하다 보니까 특허 사무소들과 또 이제 반대 입장에서 예전에는 기업에서 맡기던 일을 특허 사무소에 하던 일이라면 이제는 제가 기업의 입장에서 특허 사무소에다 일을 맡겨가지고 작업하는 내용이었어요. 작업하는 내용이었는데 그쪽 특허 사무소에서 어느 날 그 대표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대표님 이렇게 저희들이 작업한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내용을 봐주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대표님도 시간이 많이 걸리시고 그러시다 보면은 대표님한테도 어떤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게 적을 테고 더 많은 건들을 처리해야만이 더 많은 수익이 될 텐데 이거는 어떤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고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표님께서 우리들이 담당자들 열심히 해서 작업을 보내면은 그걸 신뢰를 하시고 그냥 너무 깊게 보지 말라. 그게 사실 우리 특허 사무소한테도 좋고 대표님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상호 윈윈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받아들였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는 그분이 상호 윈윈에 대해 잘못 생각을 하신 거다. 그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작업을 했으면은 또 저희 회사에서는 그 나름대로 그 중간 과정에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을 열심히 해가지고 품질을 높이는 게 우리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이 발견한 D유형은 어떤 거였냐면은 또 어떤 특허 사무소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특허 사무소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기업과 특허 사무소 사이에서도 중재 역할을 하고 중간에 코디네이팅 역할을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코디네이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과 자신이 세워놨던 일정들을 훼손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한테 컴플레인 했어요. 아, 우리는 지금 이걸 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빨리 작업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요청한 것들이 많아지고 한 번 자료를 보낼 때 한 번에 안 보내고 여러 번 보내고 그때 그러면은 아, 우리 일정에 맞추지 못하겠고 우리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데 여러 요청이 많아지면은 배가 산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 사무소를 만약에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이 특허가 등록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건데 왜 중간에서 이렇게 사람이 껴서 하느냐 그런 어떤 책임감을 명목으로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떤 분과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저희는 업무를 할 때 뭐 이렇게 발명자한테도 물어보고 만약 우리들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은 특허사무소에 여러 개 특허사무소에 어떤 변리사분이나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봐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보다도 경력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뭔가 묻거나 확인하는 것은 그 사람 지식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분들과 더 이렇게 나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딱 이제 차단을 하니까 그분들과 더 나가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이제 F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나의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일단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여러 특허 사무소와 업무를 하는 가운데 한 특허 사무소가 있었는데 이 특허 사무소의 그 담당자도 저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특허 업무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업무 스타일과 제가 특허 사무소에 있었을 때 업무 스타일하고 동일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전문 분야였고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서로의 어떤 스타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스타일 차이를 그쪽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상당히 껄끄럽겠죠.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십몇 년, 거의 20년 되는
시간 동안 그 스타일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졌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스타일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제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나의 스타일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스타일대로 한번 작성을 하게 하고, 특별한 어떤 미스가 있지 않는 한 그대로 나갈 수 있게끔 해줬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그 작업물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그것들을 서로 간 의견을 교류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또 수용을 했었고, 제가 이거는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건을 진행하는데 너무 시간이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몇 달이 걸려가지고 특허를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특허를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시간 로스가 나서 이거는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허사무소에 내가 뭐라고 요청했냐면은 혹시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포기를 하겠다고 완곡한 표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특허 담당자분이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못해서 그것들을 진행을 해서 특허 출원을 했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특허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많은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요청한 게 그게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 사람의 경험을 반영해 주는 게 정말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내일의 골칫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나왔던 A부터 F까지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파트너라든가 아니면 우리 고객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협력업체에서 뭔가 일을 진행할 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조별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내 사업에 도움된 사례가 있는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 사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상관없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내 사업에 도움 사례가 있는지 혹시 나눠보시고, 또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셨는지 한번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내 사업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그 노하우를 조별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눴던 주제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 원리 6가지 중에 어느 곳에 굉장히 속할지를 봤더니 배려라는 어떤 성경적 경영 원리에 대해서 많이 지금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주제는, 질문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내일의 골칫거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배려의 어떤 원리의 구성과 이렇게 실천 방안을 본다 그러면 이 배려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구성 요소는 포용과 호혜와 나눔인데요. 오늘 우리가 던졌던 질문,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내일의 골칫거리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2개의 요소, 포용과 호혜가 많이 적용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용에 관련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성을 수용하고 감싸주며 관대함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는 경청하고 공감하고 타인을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혜는 조직 내부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협력을 해가지고 상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드는 거죠. 저는 앞에서 본 사례들에서 볼 때 저는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기업과 또한 그 전문 업무를 하고 있는 특허 사무소 사이에서 어떤 기업의 어떤 PM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특허 사무소의 담당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어떤 내용을 써왔다 그러면은 제 안에 이걸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분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청구항 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쓰게 된 그 취지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그 글을 쓰게 된 취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그 글을 쓰게 된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그런 취지라면은 그런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또 보완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서로 협력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특허 사무소에는 자기가 사용하는 만큼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 특허 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깎지는 않았어요. 깎지 않고 그대로 다 수용을 해주고, 대신에 우리는 그 금액을 보존해 주신 대신에 더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주고 우리 가치를 만들어준 작업을 했더니 거의
만약에 특허 출원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특허들이 다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상대방을 배려를 해주고 그 사람의 취지를 잘 들어주고 내 취지를 제대로 얘기를 해주니까 아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를 준비를 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내 일에 골칫거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된 것들은 우리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관계에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발제를 준비를 하면서 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는구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나와 더불어서 세겹질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훌륭한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고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나가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직전에 살펴봤던 배려의 원리들을 우리가 적용할 때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가오겠지만은 항상 내 일의 골칫거리라고 여기기보다는 좀 더 성경적인 배려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우리 사업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